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연결돼 있죠? 김성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먼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으로 국민의힘 비대위 이제 제동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부분이 대립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예. 결국 법원에서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이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예. 그 정당의 자유조차 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라는 헌법과 정당법의 체제 안에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심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결정과 절차가 그런 당내의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때 당일 이제 비상 상황으로 보고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원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비상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전제로 단계별로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당내 민주적인 절차와 내용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지금 기존에 이제 전국 관련돼서 그 선출이 됐던 이준석 대표나 기존의 지도 체제가 그 비대위로 전환을 하려면은 예. 그것이 가능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면 원래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당 대표의 권한을 상실시키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할 만큼의 중대한 비상 상황이 있어야 한다라고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로 봤을 때 현재 이제 최고위원들의 사퇴라든지 최고위원들의 일부 공백 상황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예.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결국은 최고위원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전국 1위 소집할 수가 있었고 여러 절차들 당원 개정까지도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지도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의 의결이 열흘 만에 이루어진 것 또한 비상 상황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도부가 완전히 형해화돼가지고 운용을 못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아주 엄격하게 비상 상황을 해석해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는데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요. 일단 직무 정지인데 본안 판결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가처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위 말해서 이러한 효력과 이런 과정과 절차 자체가 위법인지 아니면 적법인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로 이제 본안 사건의 판결 시까지만 그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또 이런 가처분의 필요성이 소명이 됐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은 그 정지 시기는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판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지 기한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로 그렇게 한정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당대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봤던 사건 중에서 이렇게 비대위원장의 효력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이런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유사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출범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존의 당대표 그리고 기존의 지도부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했다면은 비대위원장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비대위원장의 선출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취소됐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처분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자체가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원장의 소위 말하는 해임이 됐다거나 비대위원장 선출이 취소가 된 상태는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확하게 보자면은 당대표로서의 지위가 복귀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단정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비대위원장도 직무 정지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다시 대표로 돌아오게 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 본안 사건이나 판결이었다면은 이런 비대위원장 선출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무효가 되고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직위를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가처분으로서 그 본안 판결시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됐고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법원 결정문 보니까 이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데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 정당 네.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본 겁니까? 네, 안 그래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 판결에서요,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관련된 판결에서 관련된 법리를 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질서상 그리고 정당법의 질서상 기본적으로 정당의 구성과 정당의 지도부 구성과 운영은 민주적인 절차 질서에 따라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민주적이라는 것들은 내부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지도부를 또 해체하는 과정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네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대표이고요. 때문에 이제 이 대표를 대표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은 해소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내부적으로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그 위에 나머지 상위 전국이나 상임위의 의사결정과 그런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기존 지도부의 권한이 상실됐다라는 점에서 네. 당원들이 그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해서 정당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구성한 결과가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침해됐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뉴스를 조금 전에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면서 조금 헷갈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효력 정지 신청 중에 각하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 개최한 최고위, 상임위, 전국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법원이 각하를 했습니다. 자, 네. 각하한 이유는 뭡니까?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 이익과 그 가처분을 제기하는 이익과 당사자 적격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이준석 대표 개인이 채권자로서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기 때문에요. 네. 국민의 이준석 대표와 지위가 중복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개인이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네. 국민의힘 정당과 국민의힘 정당의 각 절차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각하를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각하라고 헤드라인이 떴었죠. 그런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들은 형식적 요건이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상 국민의힘이 대상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각하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네. 기본적인 신청 이유들은 특히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이유들은 전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상고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마 이제 정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이제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당내 수습을 하면서도 항고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예. 항고를 하고 항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또 이제 권성동 이제 대행이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그 당원 자체를 개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전국위 소집 절차라든지 절차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법률적인 부분이고 네. 정치적으로 이런 법원의 해석과 판단을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정당의 민주적인 기본적인 질서와 구조에 굉장히 반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도 담겨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본안 판결까지 이제 직무 정지됩니다. 조영 비대위원장이요. 자, 네. 본안 판결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 1심 본안 판결들은 통상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6개월에서 됩니다. 1년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다툼을 봤을 때는 예. 한 달 내지 2달 내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아. 무엇보다 이제 소송 당사자들 중에 어느 일방이 조금 더 지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본안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항고심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